폭우 속에 청주 실종 여중생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신원을 공개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과 남편 간에 오간 SNS 메시지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청주 M15 공장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동충 지역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한때 충북 중북부 8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소강 국면에 따라 잠시 해제된 가운데 도내 전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괴산과 충주 수안보에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청주와 증평, 음성 등에도 한때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점차 빗줄기가 강해져 밤사이 국지성 폭우가 예보되면서 각 시군은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까지 많게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종일 간헐적 폭우가 이어진 청주에서는 사흘째 실종된 여중생을 찾는 극한의 인명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의심 반경 안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한 경찰은 실종자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오늘 낮 충북 청주의 한 야산.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장대비를 맞으며 수백 명의 수색 인력이 우거진 풀숲 곳곳을 샅샅이 살핍니다. 산 중턱에서 진흙이 된 산비탈을 기다시피 오르는가 하면 계곡과 저수지 바닥까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비가 오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습도도 굉장히 높고 또路面도 미끄럽고 하니까 여건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폭우로 급격히 물이 불어난 이 일대 계곡과 야산에서 연일 200여 명이 투입되는 인명수색은 이번이 사흘째입니다. 헬기에 이어 인명수색용 드론까지 연일 비구름 속으로 띄웁니다. 드론이 전자장비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 고장날 염려는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비도 오고 어린 학생이 지금 산속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종자는 지난 23일 오전 가족과 함께 이 야산에 놀러왔다 사라진 만 14살 조은누리 양. 지적장애가 있는 조 양은 벌레를 피해 먼저 내려가겠다며 헤어진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151cm 키의 보통 체격의 조 양은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 치마 반바지, 아쿠아 샌들 차림으로 실종됐는데 휴대전화가 없어 위치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순이 길을 잃었을 가능성에 집중했던 경찰은 실종 사흘째에 접어듦에 따라 조양의 신원을 공개하는 한편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충북 최대의 선물처럼 여겨졌던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충주에서는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됐습니다. 동충 지역을 놓고 한 달이 넘도록 공방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12명이 한데 모여 내놓은 답변입니다. 조기룡 충주시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충 지역 신설 사업에 대한 민주당 등의 입장을 물은 데 따른 겁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반대하고 도에서 반대한다면 빨리 접고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월 국토부를 방문해 동충 지역 신설을 건의했고 앞서 4월에는 동충 지역 용역 예산 1억 5천만 원을 충주시 뜻대로 승인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며 단 한 번도 동충 지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뒤인 지난 2월부터 충주시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는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지진해오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자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시장은 충북도에서 보낸 공문에 따라 지금까지 동충 지역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공문의 취지대로 시민 추진협의체도 만들고 중앙기관도 방문하고 용역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를 다니며 직원들을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라는 내용을
어떻게 시민 운동을 하라는 권고로 받아들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동충 지역을 놓고 벌어지는 이런 갈등은 최근 공식 행사장에서 나타난 몇몇 언행들로 더욱 키워진 측면도 작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동충 지역 신설 사업은 각자의 논리에 갇힌 채 지역 내 정치적 논쟁거리 이상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반도체 업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청주 M15 공장도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지난 2016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표입니다. 매출액 6조 4,522억 원, 영업이익 6,37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5%와 53% 감소했고, 특히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89% 급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요 회복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고 가격 하락폭도 예상보다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고객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의 장기화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까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결국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감산과 투자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감산에 들어간 SK하이닉스. 당초 청주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의 웨이퍼 투입량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15% 이상 수준으로 추가 감산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준공한 청주 M15 공장에 대한 투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차세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축구장 8개 크기,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2개 층의 클린룸. SK하이닉스는 늦어도 내년 2월부턴 축구장 7개 크기,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약 없이 연기됐고 아직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위층의 장비 투입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당장 3,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지만 연말부턴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분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재고 수준이 평상시 수준보다 이제 6주치 이상 높습니다. 6주치가 다 감소하는 데는 6개월 정도 소진이 필요하거든요. 6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면 12월이 되겠죠.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 충북 경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지방의회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옥천군 의회는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진심 어린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자제 범군민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증평군 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해 경제 보복 철회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나설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시 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출 규제 등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LG화학의 청주 공장 증설 등 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은 기업 투자액의 최대 10%를 보조금으로 돌려주고 지방 취업을 꺼리는 연구원 채용을 돕기 위해 1인당 연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3천억 원 이상, 500명 이상 고용 등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 예정된 375회 충북도 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고유정과 남편 간 SNS 메시지를 현 남편 과실치사 혐의의 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현 남편은 부족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살 남자아이 의문사 사건에서 경찰이 고유정 현 남편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과실치사. 과실, 즉 아버지의 실수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아들이 질식해 숨졌다는 혐의입니다.
현 남편은 경찰이 부족한 증거로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고유정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가운데 자신의 잠버릇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고유정이 남편에게 잠을 잘 때 나를 눌러서 답답했다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은 몸으로 짓누르는 듯한 힘이 가해진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써요. 처음부터 그걸로만 이제까지 어제도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유정의 그 문자 내용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질식사 가운데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 만 1, 2세 영아에 대한 판례는 있지만 6살 정도의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과실로 몸이 눌려 질식해 숨졌다는 판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영아가 아닌 만 4세의 어린이가 무언가에 온몸이 눌려 질식사한 경우에 관해 이를 옆에서 자던 어른의 과실치사라고 판단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현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수사 증거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다른 증거들도 있었다면서 현 남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최종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제한 위기에 몰렸던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했고 결과적으로도 선거에 나가지 못해 위법 행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처럼 판결했습니다. 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요즘에는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한 봉지에 담긴 즉석 제품이 나오고 있죠. 닭을 따로 손질할 필요도 없고 대추와 한약재 등 부재료까지 들어있어 인기인데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닭 한 마리와 수섬은 기본, 제품별로 마늘과 대추, 은행까지 포함된 즉석 삼계탕. 한 봉지에 담겨 끓이기만 하면 돼 자취생도 주부에게도 인기입니다. 따로 넣을 필요도 없이 바로 뜯어가지고 끓여서 하니까 간편해가지고 좋았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즉석 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과 안전성 등을 검사해봤습니다. 보양식답게 열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았는데 특히 단백질은 평균 77g으로 일일 기준치보다 20g 넘게 많았습니다. 문제는 나트륨 또한 많이 들어있어 한 제품의 경우 1938mg으로 하루 권고량인 2000mg에 육박했고 14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도 1500mg 수준으로 한 봉지만 먹어도 권고량의 75%를 충족했습니다. 대부분 제품에서 국물보다 건더기 자체의 함량이 높아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데다가 영양 성분도 실제 측정치보다 훨씬 낮게 표시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소비자는 조리할 경우에 소금을 넣지 않고 찍어 먹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장균과 항생제,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항목은 모든 제품이 적합했지만 한 제품에서 비닐류의 이물질이 검출돼 개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MBC 충북 7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충주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청주뿐 아니라 군 지역의 상황까지 점검해달라며 공항 소음 보상 법안 국회 통과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공익방송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충주시가 2019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충주시는 경제기업과 김대년 주무관이 발표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수소 충전 저장소 조기 설치를 위한 인허가 지원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년 주무관은 기후에너지과와 협업으로 인허가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충북 1호 수소 충전소가 조기에 설치돼 수소차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등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천 지역 화폐 모아의 환전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제천시는 가맹점주가 환전 신청을 하면 이튿날 오전까지 입금되던 현재 환전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신청 당일 오후 5시에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환전을 원하는 가맹점은 금융기관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전에 방문하면 됩니다.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온라인 예매가 시작됩니다. 티켓 예매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했으며 원썸 하나의 티켓의 경우 온라인 예매 시 현장보다 6,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37개 나라의 영화 122편과 30여 개 팀의 음악 공연으로 채워집니다. 이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스포츠계 인사와 대사 등 해외 유력 인사 70여 명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조직위원회가 의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권세영 전 외교부 본부 대사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국제 수준에 맞는 의전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조언을 받을 계획입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다음 달 30일부터 8일간 열리며 20개 종목의 100개국 4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양 구경시장이 오는 9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단양구는 저렴한 지역 농산물과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는 야시장에 관광객들이 몰려 이른바 미식가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